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지역농협 이번에 상반기 자소도 문항 분석 빠르게 한번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지역농협 공고가 뜨고 나서 바로 블로그에다가 대략적인 틀은 잡아놨어요. 그렇죠? 이제 면접팀장의 스타일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면접팀장이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생각해야 돼요. 제 영상을 몇 개만 보더라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지금 호주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그 한 번의 기회를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번 23년 상반기에 총 몇 문항이에요? 대답해, 빨리. 대답해. 다섯 개 문항. 여러분 잘까봐 이럽니다. 자소서 문항 분석에 이제 1타 강사 이제 이걸로 이제 쫙쫙쫙쫙 찍어줄 테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면 돼요. 혼자 보면서 뭐 웃어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섯 개의 문항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섯 개의 문항 중에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다 고르게 똑같이 할 거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나중에 면접 때 변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특화된 문항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그게 4번 문항과 5번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항 먼저 볼게요, 여러분. 문항. 어, 다섯 개 문항인데 엄청나게 여러분 어렵죠? 그렇죠?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지만 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문항이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거나 여러분들 공기업 취준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일반 대기업을 준비했어. 그런 친구들이야. 근데 이번에 지역농협 쓰려고 해. 그럼 이 1, 2, 4번에 못 쓸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죠. 전공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뭐 해왔던 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업의 문항이나 거의 유사해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 로열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 이제 줄이 쫙 간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4번과 5번. 이거는 금융권과도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금융권 취업을 준비했다. 그러면 이 4번, 5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금융과 그 다음에 농협을 결합시켜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금융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농협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농협에서 그럼 결국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항에서 나왔잖아요. 농업과 농촌. 이런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어필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겠죠?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요, 전공이 달라서요. 저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요, 나이가 뭐 그런 거 다 알아. 근데 그런 생각하는 순간 자소서 못 쓰고 면접 때, 여러분들 계속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아예 버려라. 먼저 1번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항. 자, 그 블로그 보면은 여기 제가 요거 나와 있는데 블로그는 그 댓글로 여러분 걸어놓을게요. 1번 문항 볼게요. 자, 평소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위해 너 노력하고 있는 거 뭐니? 그걸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어 큰 뭐다? 큰 성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는 뭐다? 여기 써놨잖아요. 키워드 및 작성 포인트. 이 키워드 및 작성 포인트는 뭐냐면 자소서 문항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X. 내 자소서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열심히 자기 개발한 그 행위 자체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그건 중요도 하지만 결국 듣고 싶은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 많은 키워드 중에 면접팀장이 제시한 키워드 몇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평소에 네가 뭘 꾸준하게 했냐?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개발이고. 세 번째, 나 혼자 두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두각이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거기에서 큰 성과. 이 핵심 키워드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일단 배제해. 배제하라고요. 나중에 하라고요.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다? 면접 중간에 얘기한 이 네 가지 키워드에 집중. 그리고 글을 먼저 나열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핵심 키워드에 어떻게 키워드 조합을 할까? 그 키워드를 먼저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연결해 보면 면접이든 자소든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 보세요. 꾸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1번 문항에 꾸준하게 있어.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2, 3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그 해석하는 게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 단 여러분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평소 꾸준히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가 봤을 때 야, 좀 그건 아니지 않아? 어? 아, 요거 문제 있네. 야, 너 2, 3일 동안 한 걸 꾸준히 해? 막 이런 거 고민할 친구도 있잖아. 4, 5일 했는데 꾸준히 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상식의 또 범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그 꾸준함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 뭐라고 해도 뭐 2달, 3달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2달, 3달? 그럼 그 2달도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꾸준이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만의 답변을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막 이틀, 3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 꾸준하게 자기 개발. 이걸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씨, 나뭐 취준생인데 뭐 자기 개발이야. 다 알면서 뭐 이런 거 되냐? 속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취준생이라고 자기 개발 안 한다? 제가 봤을 때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자기 개발이라고 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 그냥 취준생활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다른 거 하는 행동들은 내가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취업을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마인드를 갖고 면접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이해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쁘게 포장하는 거, 글로 포장하는 게 자소서, 말로 포장하는 게 면접.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숨만 쉬더라도 운동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 누군가 헬스를 해. 이거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다? Y가 있어야 돼. Y. Y. 내가 왜 헬스를 하는지. 아, 줘요. 단순하게 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평소 꾸준하게 최근에 한 3개월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하루를 정리하고 또 그 다음날 시작할 수 있는 정리의 시간과 동시에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어떤 모습을 보는 그러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타겟 대상이 헬스냐 요가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왜 이게 나에게 중요하지?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 되시겠죠? 여기 써놨잖아. 요가 가능해. 저 요가 안 했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앞에 그냥 스트레칭, 앞으로 그냥 한 번 해. 쭉 이거 한 번. 그거 스트레칭이 아니야. 스트레칭이야. 그걸 조금 더 이쁘게 요가라고 하는 거지. 독서. 저 꾸준하게 안 읽는데요? 아니, 하루에 5분씩 책 읽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럼 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심올, 매식경, 작심올, 매십년, 작심올, 매십도 하는 이유가 뭐다? 이런 문항 때문에 하는 거라고 미안한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존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작심올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작심올 프로그램 모른다. 여기 위에 걸어줄게요. 아직도 오르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문 있는 거, 매식경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다 하고 있을 거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끄집어내야 돼. 여기에서 뭔가 나는 뭐 없는데 안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왜? 왜 내가 이 헬스, 요가, 독서, 경제신문들 했는지 이거 말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다, 없다? 있다고. 있다고. 지금 자소서 1탄에서 얘기하잖아요.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호주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외우지 말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래, 내가 그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 비해요 두각. 이 말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꼭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두각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만의 기준점을 잡으면 상관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면접 때 나만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절대 이 회사는 뭐 이러니까 이렇게 쫓아가고 저 회사는 저러니까 저렇게 쫓아가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면접에서. 그렇게 되는 친구들은 뭐다? 상위 20%. 여러분 상위 20%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거 어디서 안 보여? 아니잖아. 우리 80%잖아. 나와 같은 80%. 그러면 80%가 살아남는 방법의 자소서를 작성하고 80%가 살아남는 면접 연습을 해야 된다. 누구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작심올, 매식경, 매십면, 매십도 뭐예요? 작심올 5일 동안 경제신문 같이 읽는 거고 5일 동안 면접 연습하는 거고 5일 동안 독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대원들이야. 그럼 이렇게 그 전개를 해봐도 된다는 거죠. 나는요 어떠한 일이든 성실하게 하면 무엇이든 이룬다는 생각으로 나는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참여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리고 매일 내 스스로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어.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활하다 보니까 내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져.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매일 나를 수치화해서 나를 체크하고 처음에는 내가 몇십 년이라는 면접 프로그램에 면접 연습을 위해서 시작했어. 하지만 매일 5분 동안 이 면접이라는 게 하려면 단순하게 나는 스피치인 줄 알았는데 매일 5분 동안 스스로 돌아보면 이야기하는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 혼자 말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할 환경도 없었는데 같이 이러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뭔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게 느껴져. 나는 말을 유창히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내가 많이 해줬단 말이야. 내가 말은 못해. 면접 연습 처음이고 스피커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 몇십 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같이 듣고 나누다 보니까 나보다 말은 잘하는 사람은 훨씬 많겠지. 그런데 내가 잘했던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낸 것보다 나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내가 피드백을 많이 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니까 나와 함께 많은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뭐야? 나한테 이런 거를 칭찬해 주는 거지. 칭찬해 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뒤에 부분 하고 그럼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이 피드백은 너무나 좋고 나한테 동기부여가 된다. 향후 내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봤더니 뭘 느꼈고 향후 나중에 뭐야 지역농협에 입사해서 뭐 어디 기업에 입사해서 고객분들과 직원분들과의 소통할 때 어떠한 큰 도움이 되겠다. 이게 뭐다? 면접중에 얘기한 T포인트, 기업 포인트, 매식경제 상승 얘기하는 T포인트.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쓰는 이유는 뭐다? T포인트, T포인트, T포인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요, 작심 5일 매식경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라고 하면서 매식경을 풀고 있어. 이건 경제성장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매식독은요,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저는 홍보가 되면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그 프로그램, 그 아이템을 그 면접관들이나 들한테 인사 안나는부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어. 내가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얻은 건 뭐야? 그거라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해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좀 덥습니다, 여러분. 본인과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과의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한 경험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어떻게 노력했는지 여러분 자소서 문항이 엄청 구체적이야. 22년 하반기 지정 목록과는 또 다른 거라고요. 자 여기서 그럼 또 봅시다. 키워드 및 포인트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된다. 키워드 몇 가지? 네 가지. 본인과 다른 성향, 구성원 공동성과 활동 경험. 그럼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냐? 극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냐?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하라고, 제발. 자, 이 문항 또한 지역농협 지원자들만 작성할 수 있어요? 저요, 지역농협 6개월, 1년, 2년 준비했어요. 그 친구들만 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 친구들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그 분위기라던가 뭔가 그런 거 느껴봤으면.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공기업을 준비해서 취준생이야. 아니면 그냥 대기업 준비했어. 금융권 준비했어. 작성할 수 있다고요. 이 문항 자체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이런 걸 써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업의 자소서를 쓸 때 좀 더 잘 쓸 수 있겠지. 저는 금융권이니까 금융권 자소서 쓸 거예요. 땡. 오케이? 자, 이 문항은 여러분 개인적이 아니라 조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럼 본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 그렇다면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과의 공동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 문항을 엄청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자소서 문항을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왜? 면접 때 우리가 써야 되니까. 여기에 분명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왜? 회사라는 조직이 각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과거 사례를 잘 돌아보고 어려움을 극복한 노력 이게 핵심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된다고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문항에서도 근데 많은 친구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어려웠어. 막 그 상황들을 막 나열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 나는 잘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잘했어. 이게 대부분 80%의 그 학생들이 처음에 실수하는 실수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려웠으면 거기에서 왜 어려웠는지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엔 어려웠어? 그러다가 갑자기 결국 잘했어. 이런 식. 알죠? 이런 식의 결론은 절대 작성하면 안 되니까 꼭 유의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 뼈대를 좀 잡아드린 건 뼈대. 이 뼈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거. 소제목 써야 돼요. 뭐 이거를 몇 문단 써야 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소제목 그냥 쓰세요. 왜 써야 되냐? 읽는 사람이 편하잖아. 이 많은 내용을 읽기 전에 이 소제목을 쓴다, 읽는다는 거. 소제목이 없어도 합격한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쓰라는 거지, 그래도. 나중에 내가 보기에도 편하니까. 그럼 여기 한 문단으로 갈까? 두 문단? 아, 그거 상관없다니까. 그런 세세한 걸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아예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글을 어떻게 구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가독성이 물론 달라지지만, 그게 아니냐면 본질은 이거다. 이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은 다른 문거를 한번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본질적인 측면으로 면접에 관련된 작은 부분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1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집중. 자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꼭 갖고 왔잖아. 1타 강사들만 갖고 다니면 그냥 불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면 3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본인이 속한 현재 집단에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보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경우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도 포인트보다 집단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의 상황을 끄집어내야 돼요. 경험 정리. 여러분들 개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개선. 그러니까 누구나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가 주도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도적일 수는 없지만 작은 것들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조직에서는 그런 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과거에 어떻게 개선해 봤는지, 그리고 주도적으로 내가 새로운 변화 언제 어떻게 시도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 경험, 그리고 뭘 배웠는지, 이 5가지 키워드를 먼저 조합을 해놓는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회사는 항상 뭔가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돼. 지역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농협은행, 지역 농협 뭐 되게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뭐 약간 폐쇄적이고 뭐 되게 보수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 규율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혁신과 변화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 농협도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한다. 왜 조직이라는 건 항상 변하고 혁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항에서 여러분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생존 취업 강의야 스마트 경험 정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험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다시 무료 링크 하단에 또 걸어 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의 굉장한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를 나열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근데 뭐다? 그것보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이 포인트. 자소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례 나열이 아니라 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뭘 느끼고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건지 T포인트를 나타내는 게 이 문항 또한 핵심인 거다. 큰 변화와 시도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고정관념, 이거를 부셔야 돼. 아, 엄청난 거, 여러분한테 그런 엄청난 건 없어요. 이건 회사에서도 알아.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인트는 작은 것이라고 또. 별표. 왜 내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거? 아니, 그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내가 어떠한 이유로, 뭐,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걸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 이렇게 하라고 나는 그냥 해온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Y가 어딨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해왔던 사람들. 그럼 그런 거 보면서 뭘 느껴요? 아, 이 친구는 성장 과정이 이랬을 때 이랬구나. 예를 들어서. 그 조직적으로 남자한테 해를 끼치기보다 뭔가 베풀려고 하는 성향이라 그런 거 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도.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변화했는지 그냥 한 번에 내가 얘기하면 뭔가 변화가 확 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그것들을 변화하려고 시도했는지 거기에서 한 액션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T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빨리 갈게요.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 농협에 입사하는 것이 여러분 본인한테 어떠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입사 후 농협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상생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작성 포인트 볼게요. 개인한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뭐 어떻게 써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돼. 그리고 입사 후 농협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의 상생. 아니, 결국 농협은행의 이슈를 안 사람들이 내 개인의 비전과 상생시켜서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실천 가이드라인 계획들을 작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회사의 이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뭘 활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접 중대장의 기업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연결시키는 관점, 포인트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은 내가 그것들을 딱딱딱 건드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지역농협 이제 이번에는 거의 다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에 기업 분석 자료는 뭐 새로 안 만들었어요. 왜? 이거 작년 거 하반기 때 거 보고 여기 그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장이다. 특히 뭐다? 여러분들 자소서 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면접 때 다른 지원자가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문항이다. 그래야 중요한 거예요. 봐요. 면접 분들은 기업 분석 자료 본 취준생들이라면 무조건 뭘로 알아? 로열티. 아시겠죠?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지역농협 이사가 저한테 어떤 의미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5번 문항과 연계해서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 상생 이거를 잘 연결해서 예쁘게 포장해야 돼. 아시겠죠? 또한 농협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 역시 여러분 엄청난 것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위 키워드와 여러분 잘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계획 그거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거를 이 디테일이 정말 학교로 갈라요. 기업 분석 자료에서 현재 지역 농협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확인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내가 이렇게 이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뭐다? 작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작성하기보다 뜬구름 잡는 입사 포부를 아직까지 작성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기업 분석 자료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쵸? 현재 지역 농협에서 이슈가 뭐가 되고 있는지. 그거는 뭘 보면 되냐면 위에 제가 22년도 하반기 기업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참고해서 기업 분석 자료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세요. 이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럼 그거 보면은 기업 분석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지역 농협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막 하고 있어. 라이브 커머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실천 계획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 그 농협의 입사의 비전과 의미는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농협에 대해서 공부하고 농협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이런 걸 막 보다 보니까 농협이 가야 될 방향성은 이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다? 기업 분석 자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기업 분석 자료를 꼭 구매 안 해도 경제신문이라든가 농협의 이슈를 갖고 와서 이 이슈, 현 이슈를 여기에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보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 농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이런 구조를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농협의 비전, 개인의 비전,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뭐 금곡 농협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거기서 가보고 지역 주민들도 뭐 만나봤으면 만나보고 그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경험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그 조합원분들한테 이런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뭐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우리 금공농협에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면은요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들이 어떻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가는 거지. 조금 더 세세하게.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뭐냐? 라이브 커머스 지역 농협에서 계속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니까요. 왜? 대기업 유통망하고 경쟁을 사실 하면은 우리가 대기업의 유통 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역 농협에서 그런 것들, 축산물이나 그런 것들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 농협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면은 그런 연결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아까 걸어놓은 상반기, 작년 하반기 기업 분석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이 농업, 농촌 등 동반 성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꾸 동반 성장이라는 걸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의 이유가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이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넣어야 돼. 그 이유가 없이 이걸 작성하면 안 된다고요. 이러한 역할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 처음 이 자소서를 접하면 뭐다? 내 역량만 나야 한다는 거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량, 역할이 무엇인지가 빠지고 내 역량만 나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는 뭐다? 두 가지 키워드. 집중, 집중, 집중! 마지막. 이제 다 왔어요. 자, 5번 문항 또한 4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하다. 이건 뭐다? 면접 차별화. 쭉, 쭉, 쭉! 응? 반드시 오늘부터, 지금부터 자소서 작성할 때 고민해 보세요. 이거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지역 농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슈를 많이 알수록 이 문항 또한 연계점을 찾는 게 쉬워져요. 연계점을 찾는 게. 그쵸? 그래서 이슈를 많이 알면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뭔가 연결고리를 찾는 게. 결국 여러분 동반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곳은 너무나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지역 분석 이슈 자료를 구매 안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 것보다 그 내가 지원하는 지역 농축업의 이슈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아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쁘게 포장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먼저 작성하게 된 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이거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 자료에 나와 있어, 이게. 뭐가 나와 있냐? 농업, 농촌, 동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여기에 이 자료에 넣어놨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은 이거를 생각 안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럼 생각해봤다 하더라도 이유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내가 지역 농업에서 이렇게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중요한 현 시점에서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미치도록 중요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떠한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나에게는 이런 영향이 있네.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 물론 뭔가 막 뭐 내가 광고나 방송 쪽 일을 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여러분 뭐 틱톡도 그렇고 여러분 뭐 숏도 그렇고 요즘 그럼 여러분들 그 지금 지역 농업이나 다른 데도 숏폼 엄청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 할 수 있냐고 없냐고. 할 수 있지. 관심만 있으면. 근데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이 T포인트, 기업 포인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뾰족한 뭔가 하나를 작성해줘야지 면접 때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갖는다니까. 그럼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한다. 어떻게 할 건데? 예. 제가 왜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했냐면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요, 하면요, 이러한 효과가 분명히 우리 근곡농협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이런 효과가 나오려면요, 굉장히 필요한 게 이러한 역량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역량이 있고 과거에 이거를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입사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우리 근곡농협에 어떻게 기여해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어, 아우, 덥다. 이렇게 하면 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최대한 단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핵심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자 한 거예요. 자, 여러분 5개 문항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나오면서 요거랑 하나 봉을 더 갖고 왔는데 이건 우리 아들이 지금 갖고 갔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지금 자소서의 1차 강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소서 합격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이 자소서 왜 쓰는 거예요? 면접 가려고 쓰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면접 가면 돼요? 안 되지. 면접에서 차별화가 돼야 돼요, 차별화. 그렇게 되려면 자소서를 작성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키워드,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지금 먼저 선정해서 그것들에 대한 키워드 조합을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삼성도 떴고 또 이어서 삼성 그 금융권에 대한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무료 전자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금보사 카페 그다음에 제 블로그 활용하셔서 이런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뭐다? 좋아요, 구독 당연한 거고
공부해. 우리 3월에 지금 시작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주도적으로 조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잔소리 끝.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의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케이?